안녕하세요. 루스를 배워보자. 오늘은 그 TF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를 공부하면서 TF에 대한 얘기는 TF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은 많을 거예요. TF라는 거는 일단 그 트랜스폼의 약자인데요. 그러니까 즉 변환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뭘 변환하는 걸까요? 우리가 로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목적 자체가 이제 로봇을 운영하고 제작하고 테스트하고 개발하고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는 그 로봇을 설계하고 제작하면서 로봇에는 상당히 많은 부품들이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우리 한번 가제보를 통해서 예를 들어 보면요. 어떤 이제 가제보에서 우리가 드론을 가지고 드론을 제작하기 위해서 드론 일단은 설계를 하고 그걸 이제 시뮬레이터에서 제작을 하고 거기서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에도 그 우리가 보면 기본적으로 시뮬레이터에 보면 이 월드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용어에 대해서 이제 좀 생소한 부분들이 이제 TF에서는 좀 나오는데요. 뭐 월드니 뭐 프레임이니 하는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가제보에서도 보면 이런 우리가 보는 우리가 이제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공간, 이 공간을 우리는 보통 이제 월드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월드 프레임은 그 사람이 보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는 그 어떻게 보면 이 지구상의 동서남북 좌표에 의해서 기본적인 그 좌표 체계를 속에서 그 좌표의 체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동서남북 좌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그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계속 학습에 의해서 이제 체득해 왔고 그게 기준이 돼서 어떻게 보면 사물의 위치를 동서남북 기준으로 해서 좌표계를 보고 있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월드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월드 프레임은 동서남북을 기준으로 해서 잡은 그 프레임 좌표계가 되겠는데요. 또 이제 지구상에서 보면 위도경도 이제 좌표를 기준으로 해서 또 표현을 할 수도 있죠. 이제 그 위도경도 좌표계도 어떻게 보면 동서남북을 기준으로 한 좌표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듯이 드론의 모든 센서들도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드론 센서의 위치 또 그리고 드론의 센서들 즉 카메라라든지 뭐 라이다 뭐 옵티컬 플로우 뭐 아니면 모터라든지 프로펠러 같은 또 그리고 기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움직이는 축에 의한 좌표계가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월드 좌표계로 변경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사실 사용하는 게 우리가 이제 TF라고 할 수 있고요. 그 TF에서 우리는 그 좌표계를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가제보에서도 그렇고요. 알비즈에서도 그렇고, 로스에서 이제 좌표계를 표현할 적에, TF의 이제 기본 축을, 이 빨간 선을 X축으로 보고요. 그리고 초록색 선을, Y축, 그리고, 이 파란색 선을, 상하가 되겠죠. 이게 이제 Z축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로스에서는 F 즉 포워드, 전방, 그리고 레프트, 그리고 업 해서 FLU 좌표계라고 보통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FLU 좌표계를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로스에서는 기본 좌표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TF의 프레임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뭐 드론을 우리가 설계를 한다고 봤을 때도, 드론을 보면, 드론의 기본적인 월드 좌표계 입장에서 봤을 적에, 드론의 월드 좌표계가 있을 거고요. 그거는 뭐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는 이 지도상에, 어떻게 보면 지도상에서의 월드 좌표계와 동일한 좌표계가 될 건데요. 하지만 이 각각의 내부의 센서들을 보면, 센서는 각각의 서로 다른 좌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이 카메라 짐벌의 좌표계는 보시게 되면, 하방 카메라의 좌표계는 이 월드 좌표계와 달리 전방이 Y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레프트가 X축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이제 위아래는 역시 마찬가지로 Z축인데, 하방이 Z축에 플러스축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 좌표계가 월드 좌표계와는 틀리게 생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그 카메라 센서라든지 뭐 라이다라든지 그런 뭐 센서들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센서들을 제작할 때 기본 좌표계를 생성을 해서 만들게 됩니다. 저희가 제 지금 그 유튜브 강좌에서도 지금 VIO를 이용한 자율주행 드론 만들기 강좌가 있는데요. 그 강좌에서 사용된 VIO 카메라가 이제 T165, 인텔 T165 카메라, 트래킹 카메라가 되겠는데요. 이 트래킹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카메라 자체에 이 프레임이 보시는 것처럼 프레임이 카메라의 포지 프레임은 이렇게 생겼고요. 또 각각의 스테레오 렌즈의 프레임은 또 포지 프레임과 틀리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IMU 같은 경우에는 또 카메라 렌즈 프레임과 또 틀리게 생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렇게 좌표계가 각각의 센서에 그 하나의 장치 안에 여러 개의 이제 센서들에 따라서 각각 틀리게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월드 좌표계, 사람의 월드 프레임과 이 IMU 프레임, 그리고 fisheye 프레임, 이런 렌즈 카메라 렌즈 프레임이죠. 포즈 프레임이 서로 틀리게 됨으로써 사람이 이제 이 센서를 통해서 어떤 좌표 값을 가져왔을 때 우리는 월드 좌표계로 일일이 우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걸 변형해 줘야 됩니다.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 선형대수 같은 걸 이제 공부를 해보면
그 안에서 뭐 벡터라든지 공간에서의 이동하는 물체, 움직이는 물체에서의 뭐 회전각의 좌표 같은 것들을 뭐 오일러나 뭐 커터니언 같은 계산식을 써서 이제 변경을 해낼 수는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일일이 로스 상에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해서 일일이 얻어내기에는 좀 복잡하죠. 예, 내용도 어렵고 사실 그런 뭐 오일러 공식이라든지 또 뭐 커터니언 방정식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행렬 계산을 통해서 이제 뽑아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다 알 수도 없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이제 로스에서는 TF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TF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합니다. 간단히 이제 TF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셨을 건데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해서, 자동차를 이제 만들었는데, 자동차 위에 이제 거리 센서를 달게 되겠죠. 그래서 라이다 센서 같은 레이저 센서를 위에 달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이 자동차에 움직이는 위치의 정보는 이 베이스링크를 가지고 이제 기준 좌표계의 거리를 측정하게 될 겁니다. 이동 거리를. 여기서 이제 또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 링크라는 또 용어가 TF에서는 나옵니다. 보통 이제 링크, 프레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TF에서는 중요한 기준 좌표가 되는데요. 링크라고 하면 보통 이제 그 로봇이나 뭐 로봇에서 우리 로봇을 하는 거니까요. 로봇이나 뭐 드론 같은 로봇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몸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거를 이제 하나의 몸통을 링크라고 표현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자동차에서는 이 차체가 있을 거고요. 또 이제 라이다를 설치를 하게 되면 라이다를 달기 위한 그 라이다 링크가 있을 건데요. 보통 이제 그걸 우리가 표현할 적에는 베이스 링크라고 하면 가장 기준이 되는 차 같은 경우에는 차의 몸체, 차의 바디가 되겠죠. 예, 차의 본체의 바디에 가장 중앙 좌표, 그거를 이제 보통 이제 베이스 링크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라이다를 그 위에 달았다라면, 라이다를 다른, 베이스 라이다의 링크가 되겠죠. 레이저라고 나오는데요. 어쨌든, 그 링크라는 거는, 기준이 되는 몸통의, 그 좌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지칭할 때 보통 이제 링크라고 표현을 하고요. 전체 로봇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는 좌표, 그거를 우리는 이제 베이스 링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차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차를 앞으로 이동시키는데요. 라이다 센서가 읽어드리는 값하고 실제적으로 차가 움직이는 거리하고 엄밀히 말하면 이 라이다 센서가 달려있는 위치에 따라서 베이스 링크와는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위로 20cm 그리고 베이스 링크에서 10cm 이렇게 10cm와 20cm의 거리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거리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TF라는 개념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에 자동차를 벽면까지 움직이기 위해서
베이스 링크, 라이다 링크를 통해서 읽어드린 값을 변환을 해야 되고요. 또 반대로 앞쪽으로 얼마만큼 이동을 하라고 했을 때 라이다 센서가 그 값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는 TF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페어런트 TF와 페어런트, 즉 페어런트 좌표와 베이스 링크 좌표가 되겠죠. 페어링크의 베이스 링크 좌표와 차일드 링크의 베이스 레이저 링크에 통해서 거리에 보정을 해주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TF는 알아서 수행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우리는 이 TF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의 펑션을 불러와서 거기에 이런 거리의 차이 값들만 매개 변수로 입력을 해주면 TF가 알아서 로봇의 센서를 제어하게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간단히 한번 우리가 로스의 그 인트로덕션의 튜토리얼 통해서 한번 TF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TF는 현재 버전 2까지 나와 있고요. 앞전에는 이제 처음에 로스 TF라고 이제 TF가 나왔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발전이 돼서 지금은 로스 TF2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TF는 로스 이제 자체의 코어 라이브러리이기도 하겠지만요.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또 라이브러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로스 없이 TF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선형대수를 기반으로 한 좌표계 변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도 또 하나 예가 있는데요. 우리가 로봇 암을 하나 만든다고 했을 때 여기서 보면 가장 밑바탕에 있는 지지대, 받침대 이게 어떻게 보면 베이스 프레임이 되겠죠. 베이스 링크가 될 거고요. 이 베이스 링크는 결국은 그 월드 좌표계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 로봇의 암에 보면 각각의 이제 조인트가 있고요. 이 조인트에서의 좌표계는 또 틀려지게 됩니다. 조인트에서는 또 XYZ 좌표계가 틀려지게 되고요. 각각의 좌표, 최종적으로 이제 그 로봇 암의 이 집게에서의 또 좌표계는 또 틀려지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TF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변환이 되고요. 최종적으로 우리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이 최종적인 손의 위치만 지정을 해주면 TF가 알아서 조인트를 통해 그 센서들을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옆에 보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이 로봇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또 카메라가 필요할 건데요. 이 카메라는 벽이나 어떤 특정 장소에 고정돼서 로봇을 쳐다보게 되는데요. 이런 그 고정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픽스드 좌표계라고 합니다. 픽스드 프레임이라고 해서 월드 프레임과는 또 틀린 또 다른 세계의 고정 좌표계가 되겠는데요. 우리는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결국은 카메라 이 고정 좌표계를 통해서 또 로봇을 보게 될 거고요. 이런 것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카메라의 TF와 에 따라서 TF가 TF 라이브러리로 변경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레임에 대한 트랜스폼 이게 결국은 그 로스에서는 TF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로스에서 이런 그 공간 좌표계를 편안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TF라는 걸 사용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간단히 한번 그 TF2의 튜토리얼을 통해서 한번 TF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우리 교재에 있는 데모 프로그램인데요. 데모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선 LPT로 데모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 주시고요. 설치가 다 끝났으면 이제 한번 데모를 실행해 보겠는데요. 이 데모 프로그램은 뭐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앞전에 터틀 거북이 시뮬레이션을 실행해 봤죠. 그 거북이 시뮬레이션에서는 거북이가 한 마리만 나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두 마리의 거북이가 생성이 될 거예요. 그 두 마리의 거북이가 생성이 되고요. 하나는 사람이 움직이는 거고요. 우리가 노드를 통해서 키보드로 이제 거북이를 움직이는 거고요. 하나의 거북이는 우리가 움직이는 이 거북이를 따라서 끊임없이 쫓아올 건데요. 이 쫓아오는 거북이가 우리가 움직이는 거북이의 여기서는 지금 2차원이죠. 2차원 좌표를 이 거북이가 알고 그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위치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거북이는 자신의 방향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지금 TF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모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실행하자마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거북이가 있는 대로 또 하나의 하얀 거북이가 쫓아오게 되고요. 거북이를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네, 거북이를 움직이니까 지금 거북이가 제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거북이를 따라서 두 번째 거북이가 계속 쫓아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우리가 알비즈 통해서 한번 보면 좌표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알비즈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RBG에서는 일단 픽스드 프레임은 월드 프레임으로다가 해줘야겠죠. 예, 그렇게 해줘야 이제 우리가 보는 사람이 보는 좌표계 기준으로 해서 나올 거고요. 여기에 TF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TF를 추가를 하니까 거북이와 월드 좌표계의 TF가 기본 축이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죠. 월드 좌표계라고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월드 좌표계에서 보면 지금 빨간색이 X축, 그리고 초록색이 Y축, 그리고 위쪽. 그래서 전형적인 로스의 FLU 좌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면 거북이 두 마리가 여기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네, 지금 겹쳐져서 뭐 잘 안 보이는데요. 네, 거북이를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거북이를 움직이면 보시는 것처럼 또 하나의 거북이가 계속 터틀 1을 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쫓아갈 적에 보면 그 거북이의 좌표계는 계속 변경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회전하는 좌표계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두 번째 거북이는 자신이 갈 위치를 좌표계를 변형시키면서
좌표계의 값을 변형시키는 거죠. 예, 그 터틀봇 1의 좌표계를 변형시키면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TF를 보면요, 프레임이 지금 3개가 있을 거고요. 그죠? 우리가 보고 있는 월드 좌표계, 그리고 터틀 1의 좌표계가 좌표계가 있고요. 그리고 터틀 2의 좌표계가 있습니다. 보시면, 보시다시피 터틀 1은 포지션 좌표를 일단 XY 포지션 좌표 갖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움직이는 좌표계, 이 값이 이제 쿼터니언 값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relative position, 그래서 월드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나타내는 거고요. 월드 좌표계 기준으로 해서 쿼터니언 값, 이런 좌표계의 값들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RBG를 통해서 그 거북이들의 TF가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한번 튜토리얼을 통해서 우리 한번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F 변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로스런에서 TF2 툴 중에 viewframes.py라고 있습니다. 이걸 실행시켜서 우리가 이제 거북이들의 TF 변환되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얘는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면 5초 동안 일단 TF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요. 그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frames.pdf라는 파일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에빈스로다가 PDF를 보게 되면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월드 프레임을 기준으로 해서 터틀 1과 터틀 2가 각각의 그 포지션 정보 그리고 TF 정보가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되는 브로드캐스터는 TF2의 브로드캐스터라고, 터틀 1은 그 TF 토픽을 내보내고 있는 거고요. 터틀 2 같은 경우에는 터틀 2 TF2의 브로드캐스터를 통해서 현재 자기 위치를 월드 프레임에 전송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에빈스를 통해서 에빈스가 아니라 viewframes.py를 통해서 TF에 변환되는 내용을 PDF로 떠볼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로스런에서 TF 패키지에 TF echo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우리가 TF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터틀 1과 터틀 2가 되겠죠. 두 개의 노드의 움직임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콘솔 화면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제 요거를 거북이를 이제 움직여 보면 보시면 이 값들이 변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트랜슬레이션 되는 값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F echo라는 명령을 통해서도 우리가 TF가 변환되는 내용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RBG는 뭐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RBG 이제 실행시킬 적에 파라메타를 아예 이렇게 줘서 우리가 이제 프레임 터틀봇 터틀심 프레임을 직접 찾아오게 할 수도 있게끔 이렇게 파라메타 줄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제 한 것처럼 일단 RBG 띄워놓고 여기서 TF 추가해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TF에 대해서 오늘 한번 기본적인 개념과 TF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로스에서 TF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요. 여러분들도 TF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강의 통해서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다음 강의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TF를 우리가 로스 프로그래밍 할 때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